케이트와 남편 존은 케이트가 진통을 시작해서 병원으로 들어간다. 케이트는 휠체어에 실려가고 존은 그녀를 접수시키기 위해 뒤에 남는다. 곧바로 케이트는 출혈을 시작한다. 그녀는 수술실에서 깨어나고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아기가 죽었다고 말하자 상황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다. 케이트는 믿을 수가 없다. 존이 들어와 아무 일 없는 듯 출산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간호사는 케이트에게 아기를 건네준다. 케이트는 비명을 지르고 갑자기 자기 침대에서 깨어난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배에 남은 흉터를 바라본다. 그녀는 약을 한 알 복용한다. 다음날 케이트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브라우닝 박사는 그런 악몽은 사산의 트라우마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케이트는 그 악몽이 사산에 대한 것인지 곧 입양할 아이에 대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케이트는 치료색에 술을 살까 고민했었다고 말하고 브라우닝은 결국 사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입양과 관련해 치료사는 결국 그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케이트는 청각장애가 있는 딸 맥스를 학교에서 데려온다. 차를 몰며 출발할 때 잠시 산만해져 거의 사고를 낼 뻔한다. 나중에 케이트가 피아노를 치며 작곡하는 모습이 나온다. 어떤 소음에 짜증이 나 밖으로 나가보니 맥스가 벽에 농구공을 던지고 있다. 그녀는 맥스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아이는 사과한다. 존이 아들 다니엘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고 세 사람은 농구공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날 밤 케이트가 맥스를 재우며 이야기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죽은 아이에 관한 것이다. 맥스가 새언니가 생기냐고 묻는다. 케이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또 약을 한 알 복용한다. 존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입양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심했다. 입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금 뒤 그들은 고아원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온다. 수녀 아비게일이 맞이하며 둘러보라고 한다. 케이트는 1층에 머무르며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바라보고 존은 2층으로 올라간다. 그는 한 소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에스더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그때 케이트와 아비게일이 방으로 들어온다. 존이 그들을 소개하고 세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과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들은 아비게일과 에스더 입양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비게일은 에스더가 원래 러시아 출신이며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집에서 화재로 사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비게일은 전반적으로 그 소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트도 동의한다. 3주 후 그들은 고아원에서 에스더를 데려가고 아비게일과 작별 인사를 한다. 차 안에서 케이트는 에스더에게 수화를 가르친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맥스가 신나서 그들을 맞이한다. 에스더는 즉시 맥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케이트에게 얼마나 들리는지 묻는다. 자신은 사람들의 입술을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들린다고 말한다. 집 안에서는 바바라 할머니와 다니엘이 그들을 맞이한다. 그날 밤 모두가 에스더에게 환영 선물을 주지만 다니엘만은 에스더가 존에게 큰 감사포옹을 하는 것을 보고 이미 질투하는 듯하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나무집으로 나가 더러운 잡지들을 본다. 에스더와 맥스는 눈 속에서 놀고 바바라와 케이트는 맥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스더가 정착하면 다시 가르칠 계획에 대해 얘기한다. 바바라는 케이트에게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날 밤 폭풍이 다가오는 가운데 케이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에스더가 깨어나 맥스의 방으로 간다. 존과 케이트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두 소녀가 그들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한다. 에스더는 존 옆에서 자고 싶어 한다. 다음날 아침 모두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 할 때 에스더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자 다른 아이들이 웃는다. 케이트는 에스더가 정말로 그 드레스를 학교에 입고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에스더는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케이트는 그녀가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한다. 나중에 에스더는 교사에게 환영받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놀린다. 그날 에스더가 얼어붙은 호수에서 놀고 있을 때 케이트가 뛰어나와 그런 행동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소리친다. 동시에 다니엘은 페인트볼 총을 가지고 놀며 새를 쏜다. 에스더와 맥스가 다가가고 다니엘은 에스더가 그에게 큰 돌멩이를 주며 그 새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자 매우 속상해한다. 그는 하기 싫어하지만 에스더가 대신 해준다. 나중에 에스더는 목욕을 하러 간다. 케이트는 빨래를 치우려고 에스더의 방에 들어갔다가 서랍에 끼어있는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한다. 그녀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동안 욕실 밖에서 에스더가 지켜보는 것은 듣지 못한다. 성경책 안에서 죽은 남자의 사진을 발견한다. 학교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에스더 때문에 그를 놀리자 다니엘은 그녀의 책을 밀쳐버린다. 그녀가 책을 주우려 할 때 같은 반의 한 소녀가 그녀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그것을 두고 다투다 책이 바닥에 떨어진다. 에스더가 주워들지만 그 소녀가 에스더의 초커를 잡으며 그녀를 개라고 부른다. 에스더가 비명을 지른다. 나중에 케이트는 에스더에게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지만 에스더는 말하기를 거부한다. 케이트는 그녀를 위해 이미 시작해
기록해둔 스크랩북을 건네준다. 에스더가 잃은 아기에 대해 묻자 케이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며 그녀의 죄를 뿌린 장미꽃을 보여준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한 케이트와 존은 주방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때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난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는 에스더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에스더는 그림을 그리면서 태연하고 놀란 듯하며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욕설까지 한다고 말한다. 케이트와 존은 나중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녀를 치료색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은 한 단어 욕설 때문에 아이를 치료색에 데려가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존은 두 소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이웃 한 명이 와서 그에게 추파를 던진다. 한편 에스더를 괴롭히던 아이도 운동장에 나타난다. 에스더의 관심은 괴롭히는 아이와 존과 이웃의 대화 사이에서 나뉜다. 괴롭히는 아이는 사실 에스더를 무서워하며 에스더가 성에서 놀러가자 그녀를 지켜준다. 그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려고 할 때 에스더가 갑자기 밀쳐 다리가 부러진다. 맥스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존은 에스더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맥스는 그 소녀가 미끄러졌다는 이야기를 확인해준다. 식사 전에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맥스도 같은 행동을 한다. 맥스는 다니엘보다 수화도 더 잘 이해한다. 다니엘은 그녀를 괴롭히며 욕을 하기 시작하지만 부모가 개입한다. 소녀는 소변을 흘린다. 그는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달려나간다. 존은 벌로 자신의 나무집에 자물쇠를 잠근다. 나중에 케이트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있을 때 수녀 아비게일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에스더는 수녀와 대화하기를 거부하지만 케이트는 계속 통화를 이어간다. 케이트는 옆으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 수녀 아비게일에게 이야기한다. 한편 맥스는 그녀의 입술을 읽으며 그 말을 에스더에게 전달한다. 그날 밤 에스더는 케이트를 놀라게 하며 완벽하게 피아노를 연주한다. 케이트는 왜 에스더가 연주할 줄 모르는 척했는지 묻고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날 밤 케이트와 존은 에스더에 관해 심하게 언쟁을 벌이고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진다. 에스더는 다른 방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한다. 어느 날 수녀 아비게일이 집에 찾아온다. 그녀는 에스더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에스더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비게일은 에스더가 과거에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다는 등 몇 가지 가능한 일을 나열한다. 그 말을 에스더가 모두 듣고 맥스를 데리러 가 못된 여자가 자신을 데려가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케이트는 아비게일의 말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존은 그녀가 과민 반응한다고 여긴다. 케이트는 에스더를 치료색에 데려가자고 제안하고 존도 동의한다. 한편 에스더는 맥스에게 나무집 자물쇠의 열쇠를 찾아오라고 하지만 대신 그것을 사용해 존의 금고에서 총을 꺼낸다. 그녀는 리볼버에서 탄환을 모두 빼내고 하나만 남긴다. 그리고 총을 맥스에게 겨누어 맥스를 크게 겁먹게 한다. 아비게일이 차를 타고 집을 떠날 때 에스더는 맥스를 다리로 데려가 그녀에게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차가 다가오자 에스더는 맥스를 길 위로 밀쳐서 아비게일이 맥스를 칠 뻔하게 만들고 차는 급히 방향을 틀어 충돌한다. 아비게일이 맥스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에스더는 맥스를 망치로 때린다. 에스더는 맥스에게 아비게일을 도로에서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한다. 둘은 아비게일을 굴려서 길에서 치우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어서 에스더가 망치로 마무리한다. 두 사람은 나무집으로 들어가 에스더가 피 묻은 옷과 망치를 숨긴다. 에스더는 맥스에게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보내질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맥스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다니엘이 두 사람이 나무집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만 에스더도 다니엘을 목격한다. 그날 밤 에스더는 메스를 들고 다니엘의 방으로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한다. 존과 케이트는 에스더를 데리고 닥터 브라우닝을 만나러 간다. 닥터 브라우닝은 에스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에스더는 밖에서 기다린다. 치료사는 그 소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는 케이트라고 한다. 그녀는 케이트가 엄마로서 무능하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에스더에게 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존도 그녀의 판단에 동의한다. 집에 돌아오자 케이트는 고아원에서 전화를 받는다. 수녀 아비게일이 전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그녀를 수색했고 에스더가 버려둔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한다. 경찰관이 케이트와 존에게 용의자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보인다. 에스더는 자신의 방에서 수족관 불을 켰다 껐다 하며 집과 가족의 끔찍한 그림을 보여준다. 케이트는 인터넷에서 문제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찾아 존에게 보여준다. 존은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케이트는 더 이상 닥터 브라우닝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케이트는 에스더가 진짜 누구인지 걱정하며 그녀가 왔던 러시아의 고아원에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가 미국에 오기 전의 기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날 존은 에스더를 깨워 치과에 데려가려 하지만 에스더가 가기 싫어하자 다시 예약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
에스더는 케이트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편 케이트는 다른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면서 에스더에 대해 묻지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며 에스더가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다고 말한다. 그날 밤 에스더가 부엌으로 와서 케이트에게 선물이 있다며 말한다. 그녀는 케이트 딸의 유골이 뿌려진 곳에서 꺾어 온 장미 한 바구니를 건넨다. 케이트는 화가 나서 에스더를 붙잡지만 존은 그게 자기 탓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에스더는 차고에 가서 손을 다친다. 침대에 누워 존을 부르며 팔이 아프다고 하자 존이 확인해보니 골절된 상태였다. 그들은 의사에게 다녀오고 존은 에스더를 그들의 침대에 눕히고 있는데 케이트가 들어온다. 존은 그녀에게 맞서지만 케이트는 그렇게 세게 붙잡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중에 케이트는 주류 판매점에 가서 와인 2병을 산다. 케이트는 술에 약간 취하지만 열린 와인병 나머지는 하수구에 버린다. 다음날 아침 케이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 다니엘이 차에서 내리자 가방이 찢어진다. 케이트가 도와주러 다가가자 에스더가 맥스를 차에 태운 채로 시동을 건다. 케이트는 차가 눈길에서 멈출 때까지 뒤쫓아 달린다. 그날 밤 닥터 브라우닝이 집에 와 있고 케이트는 자신이 차를 주차 상태로 두었다고 맹세하며 맥스가 에스더를 감싸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존은 에스더가 찾은 2번째 와인병을 그녀에게 보여준다. 치료사는 케이트를 재활센터에 예약해 놓았다고 말하지만 케이트는 와인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은 와인과 사고에 관한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존은 그녀가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다고 생각하며 일주일 내에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경고한다. 한편 에스더는 맥스에게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엄마를 쏠 거라고 협박한다. 나중에 다니엘이 맥스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나무집에 있던 아비게일 이야기를 해준다. 다니엘은 나무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에스더가 그 말을 듣는다. 케이트는 밤중에 일어나 몰래 맥스 방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에스더가 불을 켠다. 두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지만 에스더가 자신이 써온 일기를 보여주며 케이트가 읽고 있다는 걸 알린다. 그녀는 도발하지만 케이트는 넘어가지 않는다. 다음날 케이트는 다시 고아원에 전화를 걸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자 에스더의 성경을 가지러 간다. 성경은 봉제 인형 속에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남자들의 사진을 발견한다. Sun Institute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온라인에서 찾아본다. 전화를 걸자 그 기관은 사실 고아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라는 답을 듣는다. 한편 다니엘은 몰래 집을 빠져나가 나무집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에스더는 그를 따라가 증거 위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하고 불을 붙인 뒤 다니엘에게도 계속 휘발유를 뿌린다. 그녀는 다니엘을 타오르는 나무집 안에 가둔다. 다니엘은 엄마를 부르지만 케이트는 에스더 조사에 몰두해 있다. 다니엘은 지붕 위로 올라가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는다. 그는 나무 기둥 위로 떨어지지만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고 에스더가 이를 지켜본다. 갑자기 케이트가 불길을 보고 에스더가 다니엘을 돌로 죽이려 다가가는 것을 목격한다. 맥스가 에스더를 밀쳐내고 케이트가 에스더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도착한다. 다니엘은 살아있다. 그들은 모두 병원에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심각한 목 부상이 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린다. 에스더는 그것이 걱정된다. 케이트는 존에게 에스더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이 언쟁하는 동안 에스더는 다니엘의 방으로 간다. 맥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그녀를 쫓아간다. 에스더는 다니엘의 베개로 그를 질식시키기 시작하고 맥스는 부모님을 데리러 간다. 다니엘 방에 경보가 울리고 의사들이 그를 소생시킨다. 케이트는 에스더와 맞서며 그녀를 때린다. 간호사들이 에스더를 붙잡고 진정제를 투여한다. 에스더는 중요한 전화를 놓친다. 나중에 케이트가 깨어나자마자 다니엘 상태를 묻는다. 그녀는 에스더가 맥스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존에게 애원하며 병원에서 밤을 보낸다. 그날 밤 맥스는 보청기를 빼고 아빠가 그녀를 재운다. 에스더가 들어와 맥스가 인사할 때 보청기를 잡아챈다. 존은 거실로 내려가 술에 취한다. 에스더는 어른처럼 옷을 입고 내려와 존 옆에 앉는다. 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에스더가 그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존은 물러난다. 그는 자신과 케이트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존은 그녀에게 방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을 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대답한다. 존은 내일 고아원에 그녀에 대해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한다. 한편 케이트는 살인연구소의 한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의사는 에스더를 기억하며 가족을 집에서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다. 그는 에스더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하는 호르몬 장애가 있는 성인 여성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폭력적인 환자 중 하나였다. 그녀가 구속을 풀려고 싸울 때 손과 목에 상처를 남겼다. 의사는 에스더가 적어도 7명을 살해했다고 케이트에게 알린다. 케이트는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들을 속일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와서 에스더는 자신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화장을 지운다. 존이 그녀를 확인하러 가자 벽에 걸린 그녀의 그림들을 발견한다. 케이트가 집으로 운전하며 존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가 받기 전에 집에 정전이 된다. 케이트는 경찰에 신고한다. 존은 불빛을 찾아 집안을 살피다가 에스더에게 칼에 찔린다. 그는 움직일 수 없지만 살아있어서 에스더는 계속 찔러 결국 그를 죽인다. 맥스가 그 모습을 보고 에스더는 다음으로 맥스를 쫓는다. 케이트는 집으로 향해 매우 빠르게 운전하다가 집에 충돌하고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간다. 존을 발견한 후 맥스가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려 한다. 맥스의 방을 살펴보다 못 찾자 욕실로 들어간다. 갑자기 에스더가 그녀를 쏜다. 케이트는 침실에 숨지만 불행히도 에스더는 창문 밖에 숨어있는 그녀를 찾지 못한다. 맥스는 정원에 숨고 에스더가 그곳으로 다가온다. 케이트는 유리 지붕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에스더가 다시 케이트를 향해 총을 쏘고 맥스를 찾아서도 쏜다. 맥스는 도망치고 케이트는 유리 지붕을 깨뜨려 에스더 위로 떨어진다. 잠시 후 맥스가 케이트를 깨운다. 맥스는 총을 들고 케이트를 데리고 떠나며 에스더는 그 자리에 남는다. 그들은 숲으로 걸어나간다. 경찰이 도착해 집에 들어가지만 에스더는 없다. 갑자기 에스더가 칼을 들고 케이트와 맥스를 쫓아간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호수에 넘어지고 에스더와 몸싸움을 벌인다. 에스더는 끈질기게 케이트를 공격한다. 맥스는 총을 집어들고 발포해 얼음을 깨뜨린다. 세 사람 모두 물속으로 빠지고 싸우지만 케이트가 에스더를 제압한다. 케이트가 기어 올라올 때 에스더는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케이트는 그녀를 다시 호수 속으로 걷어찬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이런 영상을 더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